네, 상한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월 16일, 그러니까 4월 14일자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4월 16일자 종목 대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인보사 관련된 이슈에다가 일단 개별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뭐 판타지오, 이소학, 아이크래프트, 제일파마홀딩스 뭐 종목에 대한 이슈나 재료는 뭐 뉴스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영속적인 상한가가 나올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코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계열사니까 같이 올라갔지만은 우선주와 더불어서 나머지 그 계열사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면서 뭐 충분한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은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계열사들은 올라갔지만은 특히 연관성이 없는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기 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론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하기 전 자리까지, 그러니까 탄력받으면 뭐 저런 자리까지도 뭐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본주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코롱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명예 회복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저항라인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자, 그러니까 목요일 16일자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400만 주 정도가량 있는데 이 종목이 거래가 많이 됐을 때가 한 730만 주 정도가량이에요. 그러면 앞쪽에 물려있던 분들, 거의 1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 드디어 수익 구간대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전략이 좋은데,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 자체가 종목마다 다 매물대가 달라요. 코오롱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오롱도 내일이면은 코오롱도 16일자면은 뭐 28,000원, 26,000원 라인 구간대가 두터운 매물 저항대인데, 그게 작년도 3월달 때 악재가 한번 나오고 물려있던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악재를 머금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한번 하락 쪽에다 베팅했던 분들이 드디어 1년 만에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상한가 잔량 수준 22만 주. 근데 한 70만 주가 좀 안되게 거래가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한가에 대한 탄력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사이즈가 뭐 작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높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간 코오롱이 화학 쪽에서 먹여 살려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 계열사 통틀어서 업종 섹터 군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매출액이 4조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천억대라는 것은 상당히 싼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맞고 연간 영업이익도 4조 원대 대비해 갖고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뭐 2% 3%대니까. 근데 이제 업종 섹터가 계열사가 악재가 나왔었고 최근에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뭐 어떤 뭐 수혜업종이라는 게 특별히 없지만 제약바이오 쪽 빼고는 그 수혜업종들이 아니라 화학 이 업종 섹터라고 하게 되면은 이 코오롱의 어떤 그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다소 좀 어려움을 겪는 어떤 정도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18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진으로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매출액의 40%를 유통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을 일으키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 특징 자체가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라든지 시장에서 평가받는 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떼와서 뭐 1,100원에 판다. 뭐 이렇게만 해도 10% 영업이익률인데 여기서 뭐 판관비 같은 거 빼고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또 많이 남진 않겠죠. 그쵸? 지금에 있는 현 상황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 코론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내일자 때 전반적으로 매도가 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임상 3상에 들어갔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에는 유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죠. 코롱 생명과학. 그러니까 코롱 생명과학 빼고 코롱하고 코롱 우선주 같은 경우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코롱 생명과학이 매물 저항대가 있는 작년도 하락했었던 이 구간대 이제 근접해 갈수록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승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거의 수직낙했었죠. 거의 한 9분의 토막까지 났다가 이제 한 3배 정도가량 올라온 건데, 보여 계신 분들은 상당히 속상하셨겠지만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일정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단기적인 재료 부각에 따라서 상승을 보여주고 매물 저항대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해서 이 세 종목군들은 코롱 생명과학 제외하고 코롱과 코롱우는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고,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잔량, 그리고 차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워낙에 이제 두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주는 구간대, 적어도 위아래 흔들어주는 구간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이요. 그러니까 올라간 척했다 차익 물량 쏟아지게 되면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유효하겠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기대감들은 점점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파마홀딩스, 지난번에도 상한가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 매물대가 돌파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올라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원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일평균 거래량이 만주 정도밖에, 만주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 있는 시가라인 구간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인 탄력도 소폭 가능하다. 그렇지만 역배열 상태에서 아직은 정배열로 돌아서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단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다시금 재차 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종목의 연속성을 놓고 본다. 그러니까 종목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쯤에 한 번 더 제대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월봉에서 양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몇 달씩은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봉상에서 정별 라인 구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역배 상태에서는 단발적으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자리도 일단은 이번 달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죠. 그래서 뭐 이슈나 재료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들은 빼줄 때는, 눌려줄 때는 상당히 많이 눌러줍니다. 이건 초보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고요. 앞쪽에 혹시나 손실을 보셔서 물려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방향 쪽으로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수화학 되겠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손소독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쪽 그 부분의 어떤 매출액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업종 자체는 화학 쪽 섹터이긴 하지만은 특정 사업군에 대해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앞쪽에 대량의 매수세가 한번 나왔던 뒤로 완전히 반쯤 죽여놓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는 구간대인데요. 이런 라인 구간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끌고 올라갔던 자리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쪽에 요 자리까지 만원, 15,000원에서부터 11,000원 라인 구간대까지는 한번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 앞쪽보다 거래량이 작은 상태로서 상한가 전량 체크 21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됐던 게 330만 주 정도가량인데 상한가 잔량이 뭐 그렇게 아주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차분하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월봉선상에서 봤을 때는 단발적인 상한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1,000원 라인 구간대에서 등락 나와준 것들을 한번 보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사 시즌 지나고 나서 4월 말이나 5월달 중순까지 해서 1분기 실적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셧다운 됐었던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수혜를 입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그 10만 주도 안 되는 상당히 좀 작은 그 거래량이죠. 이 적은 거래량으로서는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대를 만약에 눌려주게 되면은, 앞서서 그 제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없이 그냥 쭉쭉 밀려버려요. 호가가 두텁질 않아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고요. 혹시나 가지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나 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 손실을 보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되, 거래량 수준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종목에 대한 자리는 1,500원에서부터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자리가 보여지는 만큼 이 점들 감안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오 되겠습니다. 자, 판타지오는 왜 갔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워낙에 뉴스하고 이 광고하고는 좀 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판타지오가 이제 그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뭐 재료에 대한 이슈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엔터다 뭐다 해갖고 이제 올라갔는데, 차트 수급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대량의 매수에서부터 역배열에서부터 정배열 자리 돌려놓고 횡보세 거쳐가면서 매물 소화, 가끔가다 상승 눌림, 시장 어렸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었고요. 다시금 재차 돌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한가가 30%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종목이 전고점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1차적인 라인 구간대는 1100원대까지 가능하다. 다만 장중에 등락이 좀 심할 겁니다. 즉 양봉이 나왔어도 음봉이 이렇게 한두 차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재반등 나올 자리는 있어요. 근데 흔히 얘기해서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두 번째 이런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월봉에서 안착을 하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자, 그러니까 이게 동전주만 아니고 그냥 차트 수급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라인 구간대긴 합니다. 이 종목이 현재까지 분석한 것 중에. 다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뭐 깔끔한 상태는 아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서 대응 정도는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3,100만 주가 거래됐던 것에 비해서는 상한가 잔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도 거의 3시가 다 돼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목요일자 같은 경우는 음봉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 음봉이 나서 출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날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있기 때문에 그 점들 감안해서 가보시고 월봉에서나 주봉에서나 특히 이제 주봉에서 정배열 자리가 만들어지기 초입자리입니다. 앞쪽에 나왔었던 상승 구간 때 왜 갑자기 이 자리 멈췄냐? 당연히 주봉에서 준비가 안 됐고 월봉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주봉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똑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앞쪽 자리보다는 훨씬 매력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전주이긴 하지만 수급적인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다. 다만 상한가가 강하게 상한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락, 쥐고 흔들 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음봉 나고 했을 때 그 눌림목 구간대를 잘만 이용하게 되면 단기적인 시세 맛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아이크래프트 되겠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 우선적으로 그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오늘의 상한가 뭐 판타지오 해갖고 뭐 아이크래프트 뭐 이렇게 나왔죠, 그쵸? 이렇게 나왔고 이 뭐 종목 자체는 뭐 이슈가 그렇게 활발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게다가 일평균 거래량이 뭐 10만 주, 20만 주 대니까 뭐 단타치기에는 굉장히 좀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앞쪽에 대량의 매도, 대량의 어떤 매물 라인 구간대가 여기에 좀 포진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아직 이격을 좁혀놓지 못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음봉이 한 차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앞쪽에 거의 T자 형상 아까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밑으로 급락을 시켰다가 그 다음날 다시금 재급등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에서도 단발적인 그 상한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음봉 또는 이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내일자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6일자는 이 점들 감안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좀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 구간 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판타지오가 비록 동전주이긴 하지만 월봉에서는 가장 멀리 보이고요. 이수하고 아이크래프트하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런 종목들은 아침에 반짝 올라간 척 했다가 음봉이 날 가능성이 높겠고, 특히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젤파마홀딩스나 이수학 같은 경우는 시가 자체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시고요.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던 만큼 상당히 좀 등락도 심하죠. 일중 변동성이 고가가 26%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10%, 11%대까지 갔으니까 뭐 한 36% 정도가량 나오는 거죠.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들어가기엔 적절하지가 못한 종목들이 좀 있죠. 게다가 이제 상한가를 가다 보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매도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 역별보다는 정별 쪽의 상한가가 좋고
또 이런 역별 상태를 뚫고 올라오는 이런 상한가, 게다가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재반등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자, 매매에 대한 전략은 한번 음봉이 났을 때 오후장에 최대한 2시 반 이후에 매매 타이밍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때 다 편입하신 건지 아니라 다음날 시가 이하 자리를 공략 들어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점들 감안하시면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 16일자 대응을 할 수 있는 4월 14일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 7종목 우리 상한가 튜브에서 상세하게 진단해드렸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전문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